질문 없으면 3번, 4번 질문. 3번? 3번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문제 다시 한번 보시고 혹시 까먹지 않았는지.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못할지도 몰라요. 써봤어요. 이해 안 된다. 나만 이해 못하면 자, 선생님은 이해시키는 거를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요놈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요거 딱 보시면 이건 선생님 무슨 문제라고 했죠, 보통? 세트 문제. 이렇게 선생님은 맨날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가 원소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원소가 된다 이렇게 읽힙니다. 그래서 실제 1부터 12까지를 한번 잘 해보면 자, 내가 이거 하나가 원소면 이거 어떻게 볼 거냐면 그거의 왼쪽에 있는 게 원소거나 그거의 오른쪽에 있는 게 원소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세트. 따라오세요. 하나가 원소면 그것보다 작은 거 왼쪽에 있는 거 또는 오른쪽에 있는 게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 1을 뽑으면 무조건 뭐가 원소여야 되고 이거 원소여야 되고 내가 만약 2를 뽑으면 뭐가 원소여야 돼요? 1이거나 3이거나 둘 중 하나만 원소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어쨌든 하나를 뽑으면 두 개의 형태를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1번 문제 풀어보면 내가 원소를 3개를 고를 수 있는 상황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를 뽑으면 그 왼쪽에 있는 게 원소 또는 오른쪽에 있는 게 원소니까 어쨌든 두 개는 따라오잖아요. 그럼 이 반대쪽에서 하나를 뽑으면 여기 두 개가 따라오겠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실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는 거죠.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 내가 여기서 1을 뽑으면 얘거나 얘는 하나가 원소니까 여기서 원소 두 개가 되어버린다고 이미. 근데 이쪽에서 하나 더 뽑아버리면 얘가 또 원소가 되니까 원소의 개수가 총 4개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뽑으면 애초에 원소가 생길 수가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럼 실제 원소가 생기려면 어떻게 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하나 뽑고 요거 뽑으면 얘보다 건너뛰어서 뽑는 게 아니라 바로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걸 뽑거나 바로 얘보다 왼쪽에 있는 걸 뽑거나 즉 연속된 실수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다시 이거 결론적으로 얘기해보니까 얘는 연속된 세수를 뽑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연속된 세수 뽑는 경우의 수 세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본인의 차기적인 방법 다 얘기해 보세요. 네. 물론 맞습니다. 자, 근데 그거 선생님도 그렇게 세는데 거기서 그 중에 좀만 머리 써보면 이렇게 세면은 맨 끝에 있는 수가 3이죠.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수가 뭐예요? 4죠. 그럼 맨 끝에 있는 수가 3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렇게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머리 조금만 더 쓰세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잖아요, 이 정도는? 오케이? 자, 그래서 실수하지 마시고 동그라미 잘못 쳤어요.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자, 이번에 해보세요. 승계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내가 원소 6개를 뽑을 수 있냐? 연속된 거를 뽑는다면은 2개를 뽑아도 되고 3개를 뽑아도 되고 4개를 뽑아도 돼요. 하지만 연속되지 않는 걸 뽑는다면은 2개 뽑고 2개 뽑아도 돼요. 아까 좀 전에 이런 거.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럼 내가 6개를 뽑을 때 총 어떤 경우가 있냐? 2개 뽑고 2개 뽑고 2개를 뽑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떨어져서 2개. 요거 만족하는 세트.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 연속한 거 3개 뽑고 연속한 거 3개 뽑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4개 뽑고 2개 뽑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또요. 1개 뽑고 잠깐만. 아, 1개 못 뽑죠, 여러분들. 1개가 따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또 6개 뽑고 0개 뽑는
그런 경우 있겠네요. 연속한 거 6개 다 뽑아버리네. 그 말고 있나요? 없죠. 5개 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거 도수를 세줘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부터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세요. 두 개 뽑을 때는 얘네가 연속하면 안 되죠. 연속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우리가 풀어왔던 문제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웃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 형태가 이웃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2개 이웃하면 4개잖아요. 그거 지금 따로 세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는 무슨 문제냐? 이웃하면 안 된다는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 유형 처리했잖아요. 어떻게 풀라고 했죠, 선생님이? 이웃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나열하다 이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럼 내가 지금 이 6개를 갖다 쓸 거니까 실제 남아있는 거는 몇 개? 6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러한 놈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버리면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따라오세요. 그래서 6개의 자리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7개의 자리 중에 몇 개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3개를 넣기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 거냐? 내가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1, 2를 뽑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 넣어버리면 못 뽑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 넣고 여기 넣으면 얘가 1이고 여기 2, 3을 뽑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얘가 여기 1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내가 여기 2개를 안 뽑고 여기 넣어버리면 1, 2가 있고 3, 4를 뽑았다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아니면 못 세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세요? 2개 조합을 어떻게 씁니까? 쓸 수가 있기야 있죠. 요거 뽑았을 때 요거랑 요거랑 요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안 좋다. 헷갈리면 그런 경우를 모두 써보고 그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밖에 없는데 실패해서 그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몰라. 그냥 할게요.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6개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3개짜리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리에서 2개를 넣어버리면 된다는 거죠. 요 한 덩어리를 넣어버리고 한 덩어리를 넣어버리면 들어간 숫자 3개를 뽑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안 된다면은 덩어리 한번 보여줘요. 이게 눈으로 직접 봐야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2개 뽑는다고 하면은 요거 2개 뽑았을 때 요거랑 요거 뽑을 수도 있고 요거 뽑을 수도 있고 요거 뽑을 수도 있고 요거 뽑을 수도 있고 다 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요거하고 요거를 뽑는다는 경우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냐면 얘하고 여기 자리에 들어가면 걔가 1, 2랑 4, 5를 뽑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2개짜리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여기 하나가 있으니까 거기 분명히 유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요거 뽑고 요거 뽑았다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1, 2, 3, 4 건너뛰고 5, 6, 7, 8 건너뛰고 9, 8 뽑았다 이렇게 다 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좋아요. 하기 잘했네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여기 자리에서 7개 자리에서 몇 개? 2개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덩어리 2개가 들어가면은 그냥 뽑는다, 4개를 뽑는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6개는요. 연속한 거 6개 뽑는 거. 그럼 맨 끝이 맨 앞에서 보면은 6인 거부터 맨 마지막에 뭐인 거? 12인 것까지 몇 개가 있을 것이다? 7개가 있을 것이다. 더하기 하시면 정답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답지는 아마 그냥 여기 막 개수를 해놓고 점점점 해놓고 몇 개 이렇게 끝나잖아요. 센다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세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얘들아, 요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좀 납득되시죠? 그렇죠? 이런 얘기였어요. 자, 이거 3번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5번, 6번 중에 질문. 5번, 6번. 문제 없어요. 6번. 5번, 6번. 네, 알겠습니다. 이거 어때? 시험 봐야 되는데. 우와. 멋진지. 우와. 그치. 이거 근데 예술이가. 얘들아, 5번 혹시 넓이 표현을 못했나요? 했어요. 그럼 왜 못했죠?
아니 불리는 걸 자 이렇게 나와 있어서 1,1을 x축으로 a만큼 평이동한 점 여기가 a 플러스 1,2 1,1을 y축으로 b만큼 평이동한 점 1, b 플러스 2 요 놈이 넓이가 4다. 이때 a 더하기 b 축 곱할 거다. 네. 자, 이제 넓이 잘 표현하셨나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네, 어떻게 구했어요? 넓이? 네, 신발끈 그 제일 좋잖아요. 아니면 정과직선 사이 거리라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발끈으로 직선에 처리합니다. 좌표를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자, 넓이 처리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플러스 직선이 같았으니까 2만 남습니다. 반대로 해서 마이너스 같았으니까 이렇게 처리가 돼서 얘가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니까? 그럼 양쪽에다가 2를 곱해버림으로써 8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주어진 이제 무조건 음수인 거 괜찮죠, 여러분들? A가 1하고 2만 곱해도 2보다 크고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시고 이거 8 처리하면 됩니다. 결론 A 더하기 1에 B 더하기 2라는 애가 10인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요거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니까 여기까지. B 더하기 2 더하기 B 마이너스 8은 뭐야? 거기까지 했어요. 저도요. 근데 뒤에서는 연결서 하지 않았어요. 한줄기한 거식이니까. 네. 그렇게 시험 보는 그렇겠지. 네. 너가 나가서 물어봐. 아, 될까? 어쨌든 우리 산술기가 쓸 수밖에 없고 요 형태에서 요 형태를 우리가 막 비교하면서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실제 헷갈리면 여기를 그냥 치환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요. 그러면 A, B가 10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저거 어떻게 표현돼요? A하고 B를 더한 다음에 뭘 빼면 돼요? 3을 빼면 되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럼 실제 요거의 최소값이라고 읽히지 않습니까?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언제나 최소인데 이 루트 A보다 크거나 같다. 이 루트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가 최소다. 좀 헷갈리죠,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헷갈리게 된 것 같고요. 이게 정리한 다음에 선생님이 안 보이니까 여기서 어쨌든 A, B라는 형태를 이렇게 찾거나 어쨌든 막 비교해 주셔야 되는데 항상 안 보일 때는 시간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여러분들 드릴게요. 아니면 사실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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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이 초대초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프라고 사실 얘기를 좀 몇 번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식을 보면은 요거 혹시 유리함수 그래프 이렇게 표현된 거 본 적 있나요? 풀어봤을걸요? 그 중에 아마 있었어요. 실제 선생님이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 y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벌써 해달라고 해놓고 풀이 듣자마자 던졌나요? 자, 여기 x라고 하고 y라고 하면은 실제 y 더하기 1은 x 더하기 1분의 10이라면 y는 x 더하기 1분의 10 마이너스 2라는 무슨 함수? 유리함수 위에 a, b가 있다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치마. 네, 사실 이런 애가 유리함수입니다, 여러분. y를 정리하면 다시 이 유리함수 위에 애가 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고 주어진 이 x 더하기 y의 최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내가 얘를 k라고 잡으면 얘를 이렇게 생긴 그만할게요. 직선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직선들 k값 이동시켜 놓으면서 전 k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찾아주면 됩니다. 관심 없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얘기였고요. 자, 6번에다가 별표 3개 쳐주세요. 6번에 별표 3개. 6번에 별표 3개 쳐주시고 단골 문제입니다. 단골 문제. 성분 얘들아 여기다가 필기하면서 지금 공부 좀 할 건데 어떤 거 할 거냐면 일단 여러분들 조금 제발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P가 있고요. 여기에서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리는 이 도형 보면 어떻게 풀릴까라는 생각 들어야 되는데 넓이 우리 수원에서도 했죠. 삼각형 3개 쪼개가지고 넓이 이 길이가 같으면 얘는 물심이라는 거. 그래서 얘가 일단 넓이에 대한 접근이가 가장 기본적인 도형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되나요? 근데 이 P라는 거를 지금 삼각형 내부에다가 찍을 수도 있는 거고 문제가 P가 이렇게 삼각형 내부가 아니라 삼각형 위에 전에 찍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수선의 발이 이렇게 따라올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 수선의 발이 이렇게 따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얘도 이 전체 삼각형을 요 왼쪽 삼각형과 이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로 표현하겠다. 이 각각의 길이를 활용해서 이러한 문제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수선의 발이라는 느낌 자체가 저런 형태 자체가 넓이로 보이는 도형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예각 삼각형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예각이 아니라 둔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라는 걸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찍으면 이걸 내가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 지금 좀 해주셨으니까 필요해요.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변에 수선의 발을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변에. 여기를 제외한, 이 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에 수선의 발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를 뭐하고? 연장하고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실제 여기도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면 이러한 넓이에 대한 접근이다. 이게 먼저 보여야 되는 도형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게 가장 좀 쉬운 형태고요. 이게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 똑같이 넓이 접근이구나, 같은 도형이구나 읽어주셔야 될 거예요. 여기 나와도 똑같이 같은 도형이구나 읽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세 개를 꼭 같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문제도 지금 넓이에 대한 접근을 도형에서 바로 찾아도 되고요. 또는 여기는 삼각형을 보면 두변과 무슨 각을 주고 있어요? 끼인 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런 상황에서 알고 있는 건 넓이밖에 없는 겁니다. 두변과 끼인 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어진 이 문제 해결하기 전에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넓이 접근을 할 건데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번 잡아보면요. 주어진 삼각형 ABC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39 그러니까 2분의 3이에요. 이 되나요 여기까지? 근데 얘가 넓이 어떻게 접근이 된다는 거죠? 요렇게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3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A 이러한 접근으로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도형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여기 3스텝에는 이런 도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이런 똑같은 문제.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끄집어낸 식은 이런 식을 끄집어낸 거고요. 양쪽에다가 뭐 2배를 곱해가지고 이 A 더하기 3B는 3이다. 이거를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한 거예요?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 이거의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 유형이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에다가 이놈을 어떻게 하겠다? 곱하겠다. 유형 기억나세요? 그럼 내 마음대로 3을 곱한 거니까 다시 3을 어떻게 하자? 나누자. 그래서 풀이 방법 두 가지. 요놈의 등고선의 조건이 일치한다면 전개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일치하지 않는다면 전개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하나의 세트 유형.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좋습니다. 줄 넘어갑니다. 네. 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신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해시킬 자신이 없어요, 크게. 약간 벽을 느끼는 문제예요.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이해시키냐. 할수 있어요. 네. 서로가 힘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x라는 집합 1부터 10까지 나와 있고요. y라는 집합 1부터 뭐 2, 3, 8, 16, 32, 63까지 나와 있는데 그때 이 f라는 놈은 그냥 이러한 함수들을 원소로 갖는 걸 f라고 지금 써놓은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실제 내가 이 f라는 놈을 한번 잠깐만 말을 해보면요. 함수가 이렇게 생긴 f1이라는 함수 하나 잡아보고요. f2라는 함수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몇 가지 있을까요? 얘를 여러분들이 쓴다면 여기서 나오는 모든 함수의 개수를 다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럼 실제 1이 갈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7가지, 그러니까 7의 몇제곱? 7제곱인 얘는 이렇게 굉장히 큰 요만큼의 함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대문자 f입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계십니까? 네. 자, 그 다음 G라는 거는 요것들의 부분집합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요놈의 부분집합은 사실 이거를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G의 원소의 개수가 답이 뭐인 거예요? 얘가 답인 거예요. 근데 다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심지어 얘는 숫자가 엄청 큰데 그 중에서도 답을 보니까 굉장히 일부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숫자에 비하면 100이라는 것도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되십니까? 그러면 그 일부를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요놈에 대해서 요놈들을 내가 몇 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놈들을 2개를 뽑은 거예요. 즉 여기 있는 이 함수 중에서 2개를 뽑은 겁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근데 그 놈들의 얘가 의미하는 거는 문제 보시면 치역의 합 이렇게 여러분들 읽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일단 생략했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건 치역의 합이었어요. 치역의 합. 치역의 합이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치역의 합이라는 건 어떠한 형태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얘네가 전부 다 1로 갈 수도 있죠. 1. 그쵸? 그러면 치역의 합은 뭐가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고. 얘네가 전부 다 2로 갈 수도 있죠. 그럼 치역의 합은 뭐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네가 전부 다 1하고 2로 갈 수도 있죠,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치역의 합이 뭐가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조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뽑아도 되는 거고요. 이 중에 2개만 뽑아도 되는 거고요. 이 중에 3개 뽑아도 되고 4개 뽑아도 되고 5개 뽑아도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그런 것들 중에 가장 큰 치역의 합은 뭐가 될까요? 이것들을 다 더한 게 가장 큰 합의 형태가 따라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바로 해주시면 3, 7, 15, 31, 63, 126이라는 이런 형태가 따라오는데 내가 얘들아 이런 거 몇 개 있을까요? 치역의 합이 인 거 10개 있겠죠?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왜요? 얘네가 전부 다 1로 가는 함수 하나 얘네가 전부 다 1로 미안합니다. 얘들아 다시 1이 나오고 하나밖에 없죠. 하나. 그냥 얘네가 전부 다 1로 가는 거 하나밖에 없죠.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역의 합이 3이 되는 이런 거는 몇 개 있을까요? 되게 많이 있겠죠. 왜냐면 1이라는 애가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고 2라는 애가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고 3이라는 애가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고 이것도 굉장히 약간 많은 형태의 함수가 이 값을 4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읽어보시면 이 치역의 합이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실제 치역의 합이 3이 나오는 함수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개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2개를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되세요? 혹시 벌써 탈락자 생겼나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건 그 말입니다. 아, 시험이라도 내가 이만큼을 많이 막 여러 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탈락? 자,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 두 개를 뽑았을 때 그 함수가 다르면 합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네. 우리가 두 개의 함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깐만 예를 들어보면은 두 개의 함수를 내가 이렇게 가는 함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가는 함수도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함수는 다른 함수죠. 그쵸? 근데 요놈에 대해서 요놈의 SF는 뭐예요? 3인 거고 요놈의 SF도 뭐예요? 3인 거죠. 그럼 사실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결론이 뭐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 중에서 어쨌든 몇 개밖에 못 가는다? 한 개밖에 못 가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은 여기서도 몇 개밖에 못 가죠? 한 개밖에 못 가고 여기도 몇 개밖에 못 가죠? 한 개밖에 못 가고 여기도 몇 개밖에 못 가죠? 한 개밖에 못 가지니까 사실은 답은 그냥 이것들의 개수를 세주면 답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근데 이놈들의 조합을 그럼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놈들의 조합을 내가 1이랑 2를 더할 수도 있고 1이랑 4를 더할 수도 있고 1이랑 8을 더할 수도 있고 또는 1, 2, 4를 더할 수도 있고 1, 2, 8을 더할 수도 있고 막 정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왔잖아요. 그것들의 개수를 어떻게 셉니까라는 또 그 안에 어려운 문제가 숨어 있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럼 그런 개수를 어떻게 쓰냐? 오히려 내가 1이라는 자리가 있을 거고 2라는 자리가 있을 거고 이거는 난이도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형태가 있을 건데 실제 어떻게 쓸 거냐면은 얘가 여기 자리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얘가 여기 자리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실제 몇 가지라고 보여요? 두 가지니까 이게 7제곱계라고까지 보이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근데 전부 다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치역의 합이 0인 거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가 빠져야 돼요. 전부 다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빠져야 되거든요. 하나가 더 빠져야 돼요. 왜냐면 내가 요거를 뽑아버리면 이렇게 뽑아버리면 합이 뭐가 돼요? 63이 되죠. 이렇게 뽑아버리는 거랑 요거를 단독적으로 뽑아버리는 게 그렇죠. 그래서 한 개를 뽑아야 됩니다. 얘가 이해 번제곱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이해 번제곱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계산할 때 이런 계산 한번 해봤을걸요? 여기 앞에다가 1을 더하자. 그럼 얘가 뭐고? 2고 2제곱이고 2세제곱이고 2제곱 이런 계산 혹시 해봤나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1을 더하면 얘가 뭐가 된다? 이게 n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 아, 이게 n제곱이 된다. 1을 더하면. 그럼 여기 있는 1을 다시 넘기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의미한 게 뭐냐면요. 여기 2의 거듭제곱이 이렇게 다 따라와요. 2의 거듭제곱에도 이게 0제곱입니다, 여러분들. 2의 거듭제곱을 아무리 더해도 그 다음 거듭제곱의 형태는 사실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1을 뺀 형태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시 2의 거듭제곱을 아무리 다 더해도 그 다음 거듭제곱 형태도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1을 뺀 거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간단한 질문 한번 해보면 512까지 더했어요. 얘가 크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얘는 얘 거듭제곱 다 더한 거죠. 무조건 뭐가 커요? 얘가 무조건 커요. 무조건 그 다음 게 커요. 다 더해봤자. 이런 게 약간 이 거듭제곱의 연산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를 사실 63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 앞에 다 더하면 합이 겹치게. 근데 여기 63으로도 못 푸는데 63으로까지 주니까 약간 미치의 노릇인데 선생님은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다 쪼개가지고 이해시킬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일단 정리했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고 그냥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걱정한 것보다 생각보다 착해서 하니까 더 술술 나왔어요. 어쨌든 자 8번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10번에다가 별표 3개 쳐주시고 유형 쳐주세요. 10번에 별표 3개 쳐주시고 유형
또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문제는 일단 선생님 문제 조금 잘라놨어요. 최고 차원 계수가 양수인 fx가 2차함수라고 나왔는데 사실 이런 말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할 개념은 딱 요겁니다. 이러한 근의 형태, 이러한 근의 형태. 이 말하고 이 말은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내가 얘를 f라는 거는 f의 역함수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여기 앞에 역함수를 합성해도 돼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얘를 합성해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항대함수 날라가고 얘가 역함수가 이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저렇게 푸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fx가 애초에 2차 함수래요. 역함수가 존재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푸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놈의 지금 실근의 형태 한번 알아볼 건데 보세요. 요거 일단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놈의 근의 형태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어필하고자 그냥 f 알파가 베타가 나오는 요러한 형태를 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파를 넣었을 때 베타가 나오는 값 자체를 그냥 이놈에 대해서 근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그에 따라 특징을 한번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내가 근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다가 알파를 넣으면 이런 식이 되어버린다는 얘기고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러면 또 이 식이 의미하는 건 f 알파가 뭐인 거죠, 지금? 베타라는 가정하에 지금 접근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f 베타는 알파 요식을 만족해야지 쟤를 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됩니까? 요거일 때 이거를 만족해야 얘를 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까지 적용을 할 수 있냐면 좀 지금 이렇게 문자 보면 되게 어려운 건 맞는데요. 선생님 예를 들면 또 되게 간단하게 나올 거거든요. 보세요. 이 식에 대해서 알파하고 베타가 같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알파하고 베타가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는 이 식을 그냥 딱 놓고 봤을 때 알파하고 베타가 같은 형태가 있겠고 다른 형태가 있겠죠. 이 둘이 만약 같은 형태라면은 f 알파가 알파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 당연히 여기 베타도 알파니까 f 알파도 알파인 거를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즉 이때는 이미 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면 f 알파가 알파이면 얘는 근의 형태를 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 f 알파가 알파면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을 해보면 실제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알파를 대입하면은 f에 f 알파를 뺐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f 알파가 지금 뭐이면 알파면 얘가 근인지를 확인해 봤더니 얘가 뭐가 나오는 상황? f 알파가 나오는 상황. 근데 이 f 알파가 뭐다? 알파다. 즉 좌변과 똑같으니까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근의 특징은 요놈의 근은 f 알파면 근이다. 요거를 좀 더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면요. 제가 의미하는 건 yfx와 yx의 교점은 근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뭔데? fx는 x. 이겁니까?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거 보세요. 알파하고 베타가 다르다면 얘가 근이라는 가정하에는 이 식이 성립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알파하고 베타가 다르면 f 알파가 베타고 f 베타가 알파면 주어진 얘가 지금 근이다라는 형태로 보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실제 우리가 이런 식을 만족하는 상황 속에서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을 해보면 f에 f 알파가 알파 이렇게 나오죠.
근데 F 알파가 베타니까 얘가 뭐가 되고? F 베타가 되고. 근데 F 베타 또한 알파를 만족하면은 얘가 알파가 나오니까 이런 식의 그냥 형태를 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를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얘가 의미하는 건 y는 fx라는 얘가 알파, 베타도 지나고 베타, 알파도 지난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계세요. 얘가 의미하는 게 fx가 알파, 베타를 지나는 거 얘가 의미하는 게 fx가 베타, 알파를 지나는 상황인 거니까 즉 이 두 점을 지나는 상황이라면 요식은 무조건 만족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계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요식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 얘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y, x에 대해 대칭인 두 점을 지난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요. 두 번째 얘가 1번 정답이고 2번 정답은 y는 x에 대해 대칭인 두 점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fx가 알파, 베타랑 베타, 알파를 지나면 요놈들은 무조건 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f의 fx가 x를 만족하는 요놈의 근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요거 딱 보면은 그냥 저게 기계적으로 나와야 되는 개념 문제인 거예요. 주어진 요놈의 근은 fx는 x하고 똑같아 요식을 만족시키면 이미 근인 겁니다. 요식을 만족시키면 그 다음 두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fx가 y는 fx가 yx의 대칭인 두 점을 지난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놈들 또한 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fx가 x면 이 fx가 x니까 또 fx가 x니까 당연히 이식 만족한다는 얘기죠. 이제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요놈은 fx가 만약 알파, 베타랑 베타, 알파를 지난다면 여기가 알파를 대입하면 걔가 근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알파를 대입하면은 근이라는 건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게 근이기 때문에 얘를 보면 얘가 f 베타가 되고 f 베타가 뭐니까 알파니까 즉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해서 알파가 나오는 상황이 맞으니까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주어진 요놈의 근을 찾고자 나는 어쨌든 시계 형태를 fx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fx라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최고차원 계수가 양수인 그래프를 그려요. 그 다음에 내가 yx를 그려서 그놈들의 교점은 이미 근이다라는 거.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yx를 교점이 물론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두 개의 형태로 먼저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미 여기 있는 이 점이랑 여기 있는 이 점은 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근이 0하고 A하고 1하고 2라고 나오거든요. 이놈의 근이. 자, 그리고 또 얘는 1번 푼 거고요. 자, 두 번째 근은 어떤 놈이 근이가 된다고요? yx의 대칭 두 점을 지나는, 즉 그림을 그린다면 이놈의 대칭이 이 점과 이 점이 완벽하게 yx의 대칭인 이런 상황이라면 얘네도 근이 되는 저 4개가 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계실까요? 그래서 요놈들을 찍어보시면 얘가 차례대로 0, A, 1, 2 이렇게 찍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주시면 제일 중요한 건 유기념부터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 좀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 여러분들 잡아주시면요 실제 끝났습니다. 이제 자, 여기는 무조건 A, 근데 여기 위의 점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는 A, A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얘네 2, 2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여기는 0, 뭔지 몰라요. 여기는 1,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요거하고 요게 yx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세모, 1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둘이 yx 대칭입니다.
그럼 이 세모가 뭐고? 0이고 이 네모가 뭐다? 1이다 이렇게. 아, 이 세모가 0이고 이 네모가 1이구나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끝. 자 2차 함수는 식이 몇 개 있으면 2차 함수를 구할 수 있다? 3개 있으면 2차 함수를 구할 수 있다. F0은 1, F1은 0, F2는 2. 그럼 2차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2차 함수를 구해주시면 우리가 마이너스 y 교점 a 각도랑 구할 수 있다.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두 점을 지난다면 길이가 그림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형태는 사실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고위부사분 가서도 어려운 문제, 중킬러나 킬러 문제 풀 때 저런 형태가 출연이 될 거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 익숙한 거에다 이거랑 착각하지 마세요. 필링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한테 익숙한 건 이거죠. 이건 어떻게 풀어요? x를 t라고 치환. 근데 지금은 치환한다는데 아무것도 안 풀린다. 오케이? 난 생각이다. 얘는 치환, 얘는 치환하자. T로 치워줬죠. 근데 그러면 t라 치환해도 t라는 문자랑 x라는 문자가 다르니까 안 돼요, 많이. 얘는 치환하는 문제가 안 돼요. 자, 얘들아 이제 시험지 오답 하고 남은 시간 자습 드릴게요. 자, 시험지